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시작하면서 개파간 분열이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또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사의 속도전이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검찰 쪽에서 네.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그 증거라고 전 보여지고요. 수사 시작된 지 이미 4개월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병 확보가 굉장히 시급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듭니다. 검찰이 어찌 보면 이제 자신 있는 증거를 잡았다는 걸로 봐도 된다는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과 같이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영장 청구도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한 지 5일 만에, 그것도 어제 이제 국방부 국정감사 날이었거든요. 그 날에 공교롭게도 전 국방부 장관하고 해경청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기라든지 또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론몰이용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의 사유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 자료 삭제, 허위 보고랑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증거인멸,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는 전부 다 국방부에 다 갖고 있는 거고, 전직 그 장관과 청장이 그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 전문가적 시각에 봐도 좀 무리한 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원에서 잘 판단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돼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 서욱 전 장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이 앞서서 비대위원께서는 좀 검찰이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입증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검찰이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까지도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영장 청구는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욱 전 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주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수사가 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윗선으로 향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일 거고요. 그 최고 윗선인 지금 증거 인멸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60여 건의 그 군사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가 없어졌다. 이런 것은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그거 없앨 수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물론 수사선상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대북 월북 몰이까지 가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저희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민스의 통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감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질의서를 전달했다가 이제 거절당했죠. 거절당해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결국은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했다가 이제 서훈 안보실장하고
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바로 전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좀 맞지도 않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거라서 중단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은 검찰의 수사가 더 이어지면 이제 20명 정도를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마지막 단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전 정권에 향한 정치 탄압이다.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청했을 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뭐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저희는 지금 이게 그 감사원과 검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치 탄압성 그 감사와 수사를 하는 거에는 그 윤석열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상을 보면 이 사건을 다시 감사하고 재수사하게 된 배경은 시작은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이거는 수사하겠다 이런 발언 이후에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요. NSC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5월달에 2차례 열립니다. 거기서 그 참석 대상자도 아닌 해경청장까지 참석을 시켜요. 거기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바로 6월 16일 날 국정원과 국방부와 해경에서 2년 전에 그 사건을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번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그 방송을 보고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감사를 개시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7일 동안 감사해서 국감 중에 중간 감사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7년 만에 처음 있었던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상된 수순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고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처음에 감사원의 감사 자체도 형법상의 독립기관인 그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가 검찰 수사도 이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그 정권 하에서 검찰 공공이라고 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의 수사도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저희한테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왜 우려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를 안 졌으면 우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사에 협조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무원이 표를 대서 북측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상당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 됐었더라도 조사했어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최일선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이 북측에 의해서 시신 소각까지 됐는데 그때 단 한마디 말씀조차도 안 하셨어요. 북측에. 한마디 항의조차도 안 하셨어요. 그 유족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유족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서 억울함을 해소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시절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도 했고요. 또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가 바뀌자마자 유족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그에 맞춰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감사원에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이 내로남불인데요.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의 표결을 걸치지 않고 중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도 그랬습니다. 세월호도 중간 브리핑을 했어요. 이유는 감사위원들의 표결을 붙이면 경우에 따라서 진실이 은폐될 수도 있고 표결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은폐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 발표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국민의 관심사가 너무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뭉개고 있었으면 왜 감사원에서 뭉개고 있냐 이런 의혹을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정당당하시다면 아니 당신께서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한테도 피의자니까 검찰 수사에 응해라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임하셨고 당당하시다면 그 박지원 또 서훈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과정 중에 당연히 최고 지시를 하는 자리에 계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겠죠. 서면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응하셨어야죠. 그것을 무례하다라뇨. 아니 그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무례하다니요. 이거 무슨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요.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왜 정치 보복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묻고 제 거꾸로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끌려가서 표를 대서 북측에 가서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것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북측에 단 한 번 항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앞두고 저희 국민이 희생됐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정치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족들이 울분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남한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고요.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려고 했었던 분 아닙니까? 정전협정에 목매달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에 얼마든지 구조 지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지시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최초 대면 보고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요. 자꾸 이렇게 저희가 말을 이렇게 격가지를 자꾸 붙이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조사해야죠. 문재인 정부 네. 때에도 그거에 대한 사죄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건이 자진 얼북이냐 아니냐가 지금 이 본질이잖아요. 자진 얼북이라고 추정된다라고 했지 단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추정의 근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한미 연합자산인 SI 첩보라든지 국방부와 해경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진 얼북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는 국회 국방위원회도 다 보고가 돼서 여야가 같이 다 참여된 그 회의에서 다 인정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일단락이 된 것인데 새로이 추가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과만 그냥 번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번복한 이후에 그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의도된 것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정황이다라는 게 지금 본질인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저희는 그럼 이게 자진 얼북으로 추정된다는 게 아니라라는 그럼 구체적인 증거는 뭐가 있냐라는 거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3시간 동안 뭐 했냐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거시던데 아마도 지난 폭우 때 뭐 8시간 동안 대통령 어디에 있었냐, 뭐 그 얘기, 그리고 그 영국 조문 외교할 때 16시간 동안 뭐 하셨냐, 그리고 낙단 사고 때 7시간 동안 뭐 하셨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 덮으려고 하는 3시간 프레임을 짜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해역에서 그 지륵같이 껌껌한 밤이었지 않습니까? 밤에 그 발견된 건 북한의 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역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은 그 당시엔 첩보였단 말이죠. 9월 22일 날 저녁에 한 거는 첩보예요. 첩보는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됐을 때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첩보 단계에 있는 걸 가지고 발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은폐를 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장을 오늘 청구했는데 그것도 그 정보는 정보다. 그 사실관계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그 원본이 다 보존되어 있고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에서 확인된 내용이 얼마 전에 저기 국방부 방문해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SI 첩보등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그 배포선을 축소시킨 거지 삭제하거나 은폐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님스 체계에서 60여 건의 그 군사 통합 정보가 이제 삭제됐다는 것이 지금 감사 결과에 나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이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의 혐의로 이제 고발이 이제 어저께 영장 청구가 됐어요. 자 보세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구명조끼를 그때 당시에 선박에 있었던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됐다라고 얘기해서 자세를 그 월북의 증거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어선에 그 잠시 그 구명됐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정도로 그 우리 선박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고 그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고 중국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가 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새로운 증거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각지대의 CCTV 사각지대에서 슬리퍼를 벗어놓고 스스로 강물로 빠졌다, 강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선박에 그 CCTV 사각지대도 없었고 그 슬리퍼가 고 이대준 씨의 슬리퍼라는 증거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당시 해상에 있었던 부유물도 저희 선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그때 당시에 월북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수사선상에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로 확실한 수사 결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특히 해경청장은 당시에 김홍희 씨, 이 사람은 그 사생활까지 거론을 했어요. 무슨 뭐 아주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박을 했다, 뭐 정신공황 장애가 있었다, 이래서 월북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갖고 유가족들에 대한 인격 살해 및 국가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러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는 게 그 마지막 그 전화 통화가 애가 공부 잘하고 있냐 잘해라 이렇게 대입을 걱정을 해서 했었던 사람이 뭐토록 월북을 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이 당시 해역에서 시신이라든지 뭐 표류된 어떤 것이라도 찾기 위해서 2, 3일을 찾고 있을 때 이미 북측에서 시신이 소각됐고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그 해상선산에서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유족 측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민주당의 저는 어떤 의원님인지 모르겠어요.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오셔서 월북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민주당 의원이 가셨어요? 유족 만나러. 저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진짜 실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고 붕대 뭐 치료도 받았다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다 해서 그게 자진 월북으로 추정한 것이 번복되는 또 다른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SI 첩보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네. 국방부 회의록에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대통령 기록물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개하자라니까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수사하면 다 공개할 거예요. 아니죠. 네. 지금 여기 이 안에 전부 다 내용들이 있고 이미 이것들을 네. 압수수색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합법적인 절차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국방위원회의 회의록이라도 공개하면은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이 풀릴 텐데 왜 반대하는지를 저희는 이해가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수사 들어갔으니까요. 그럼 잘 됐네요.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주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수사가 제대로 빠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당연히 진행되면 당연히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네,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 논의를 정치의 하고 보복이라고 지금 하지 말씀하신 마시고. 것처럼 그 국방위원회 회의록, SI 첩보 이런 것들은 그 여야 합의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로 네, 제가 다 하시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수사가 되면 당연히 다 공개가 되고요. 특히 7시간 동안에 이제 그 감찰 이런 것들 통화 내용들에도 보면 월북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어차피 수사가 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걸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최초의 대면 보고 이후에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3시간 후에 안보장관 회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참석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그 3시간 동안 정말 판문점에 있는 그 우리 유엔에서 나와 있는 그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남북 간의 교류가 완전히 그 대화가 끊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계 부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소통 창구인 통일부를 당시에 배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이 직접 해경청으로 지시를 하게끔 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를 다 제외시켰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북 대화를 하려면요. 통일부가 나서야죠. 또는 유엔사가 판문점에 있는 유엔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생사 확인할 수 있어요. 구출할 수 있었어요. 3시간이면 넘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이거를요. 아니 수해 이 사건하고 비교를 하시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다니까요. 불태워져서요. 그렇게 사건을 축소하시고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되풀이 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요. 그 공무원이 자진 얼북을 한 것으로 추정했느냐 이 결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갖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인데 자꾸 이제 주변 것까지로 얘기를 자꾸 확장시키시는데 어제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SI 첩보에 국방부 장관은 볼 수 있잖아요. SI 첩보에서 북한에서 월북을 했다라고 월북한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몇 차례를 묻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있다라는 것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좀 확인하려면 검찰 수사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 합의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해소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그거에서 네. 동의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말씀을 하실 수 없었던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무위원이 중요한 국무위원이 이미 그 전에 국방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수사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월북이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월북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요. 또 당신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화양당할 때까지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었는지 왜 최초의 상황회의를 매뉴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지엄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 지엄한 자리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라는 너무나 그 정말 권위주의적 시대에 그 발언을 하셔갖고 아 지엄하신 분이라 저렇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나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것조차도 정말 사실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체험하신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꾸 계속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반박을 안 하면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서훈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그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게 사실 온당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잠깐만요. 감사 과정 예, 중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미 두 분에 대한 감사들을 다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서면 조사 자료 없이 본인들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까지 감사한 자료가 아마도 넘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수사 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두 분, 그 김홍의, 서욱 영장 청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윗선 그리고 최종 윗선까지 당연히 가겠죠. 그렇죠. 그런 의도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렇게 의도라고 하겠죠. 하시면 안 되죠. 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서로 다른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참 이 서해 네. 피겨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동시에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소환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셈법이 담겼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에 계속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부분 여기는 또 얘기를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그렇죠. 당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을 두고도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이 대표가 출석을 하진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전재수 의원부터 또 일부 몇몇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마음을 돌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저기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이제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의 분량이 그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불과 며칠 전에 줬어요. 변호인단한테. 그래서 그것을 아직 읽어볼 시간도 없어서 다음 기일로 이제 11월 22일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명기가 됐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4대 0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에 대해서만 224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했고요. 상대는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제 이제 시작된 재판의 경우에도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용도 변경한 거 협박이라고 느꼈다. 이거랑 이제 그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느꼈던 기억과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CCTV들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더 뭐 그거를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4개월 동안 투자했다 손실만 보고 절연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주식 투자한 것이 발견이 됐고 1년 동안 10억을 벌었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그 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걸어놓고요. 그 조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그걸 폭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반나절 만에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돈다발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장영하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 사안들 같은 이제 정치자금법위원회나 이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들려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정성입니다 상실되어 있다라는 그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의 핵심이 그 이재명 대표께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해외로 골프도 치러 가고요. 거기서 그 고 김문기 씨가 딸한테 영상 통화로 내가 지사님 모시고 뭐 골프도 쳤다 너무 기분 좋다 뭐 이런 영상 통화까지 했고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 그런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몰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산하 기관에 그분은 4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아니 같이 골프도 치고요. 성남시장 시절에 네. 아니 그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몰랐고 나중에 대장동권이 이제 불거져서 그거에 대한 가장 많이 안달해서 도지사 시절에는 자주 저 통화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그 4천 명의 직원 중에 그러니까 그 스치듯이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기억 아닙니까? 아니 그 그거를 어떻게 대표님은 단정 골프 친 사람 몰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 해외 여행까지 같이 가서 그 옆에서 수행을 했는데 몰라요? 네.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1, 2년 그 아는 사이가 아니고 양측에 서로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다 입력이 되어 있고 한 7, 8년 동안 전화했던 기록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건 진짜 이전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요. 김태호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 국무총리를 하려다가 그 박연차 아니야 그랬었어요. 그때 모른다고 국회에서 위증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박연차랑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그걸로 바로 사퇴했어요. 사진 한 장으로. 근데 지금 수도 없이 증거가 나와도 모른대요. 이분은 모른다는 게 전매 특허 같아요. 전부 다 모른대요. 핵심 증인들은 다 모른대요. 참 이상한 게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요. 대장동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한기 씨 자살했다고 그래요. 2주 만에 김문기 씨 자살했어요. 또 2주 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 자살했어요. 근데 다 몰라요, 이재명 씨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내일인가? 지금 핵심 증인이 내일 구속 시간이 끝나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딱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분한테 그 신변보호 붙여줘야 된다. 아니 이럴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쁘면요. 도대체 저는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김건희 이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미 그거는 지난 정권 때 2년을 털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요. 그때 검찰총장이요. 그때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이 탈탈 털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2년 동안. 그걸 갖고 왜 자꾸 여기에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왜 그때 구속 안 했어요? 만약 주가 조작했다면. 주가 조작은 예. 상당한 시장 교란이거든요. 예. 중대 범죄죠. 아니 2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러면은 발표 안 했어요? 왜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 그래요? 2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확인 안 되는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본인 그 좌파 성향이 강한 유튜브에서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어제 재판 가려는 거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그 얘기니까 그 얘기만 좀 좁혀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생각, 기억을 얘기한 거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단정 짓는 것도 그것도 오류인 거죠. 오류인 거고 그다음에 저는 반대로 그 이제 이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거니까 제가 아까도 예시로 들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에 했다가 4개월 만에 4천만 원 손해 보고 나왔다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소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이거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런 아니, 얘기를 그거- 저는 같은 성산에서 같은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린 네.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장영하 변호사도 네. 그 무혐의 처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런 수사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핵심은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냐 안 했냐 핵심 증인인 고 김문기 씨가 자살을 했어요. 여하튼 그 사람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풀어내야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지금 밝혀지는데 희한하게도 그 유한기 씨나 뭐 이병철 씨가 다 자살을 했어요. 세 분이. 많은 분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자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더 마지막에 많습니다.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납 의혹을 스스로 폭로하신 분이었어요. 스스로 폭로하신 분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냥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한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그 김문기 씨 유족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